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도매국에서 상품 소싱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제약이 있죠. 아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우리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개, 최소 구매 수량이 한 개인 상품을 우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올려보는 게 지금은 목적이라 보시면 되고, 물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올린다면 더 좋기는 하겠죠. 두 번째로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사용이 가능한 것, 요 조건이면은 우리는 선택을 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소싱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보통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아이템 스카우트나 또는 셀러 마스터나 아니면 뭐 아이템 스카우트랑 비슷한 거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판다 랭크를 통해서 상품을 소싱을 했었죠. 뭐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툴들이 있었고, 여기서 내가 어떤 상품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팔려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가, 그거를 파악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게 원래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고르고 나서는 일단은 이 상품이 있는지, 도매국에서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아직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바로 이어서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았다라고 해서 도매국에서 소싱하려고 보면은 막상 구매 수량이 한 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10개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 지금은 바로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최소 구매 수량이 한 개인 상품이 돼 상품 상세 페이지 사용 허용인 상품을 찾으시면 돼요. 사실 그 상품은 저희가 10월 4일 날 오셨을 때 한 마씩 찾으셨을 건데요. 다른 상품으로 다시 찾아보실 분들은 다른 상품을 소싱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하루 지나서 오시게 된 부분인지라 저는 상품 소싱 부분에 최소 구매 수량 1개, 상품 상세 페이지 사용 허용인 상품을 찾아보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뭐 그때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보통 어떻게 이용했냐면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마 요거는 브라우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이름으로 뭐 사진 저장인가? 뭐 이렇게 아마 떴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해서 저장할 때 도매국 특성상, 이건 이제 도매국만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상품 대표 이미지는 파일명 뒤에 .jpg까지 붙여주세요. 이게 그림 파일 확장자다 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도매국에서 대표 이미지를 저장하려고 보시면 이 .jpg를 붙여서 저장하지 않게 되면은 이미지 파일로 인식이 안 될 거예요. 도매국 특성이에요, 그냥. 딴 데서는 문제는 없을 건데 다른 데서도 혹시 저장했는데 이미지가 잘 안 뜬다. 그럼 뒤에다가 jpg를 붙여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긴 거 하나짜리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올리는 사람마다 상품을 잘라가지고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개짜리면은 그냥 한 번에 저장하시면 되고, 한 번에 저장이라 하기 좀 그렇다. 그냥 이건 그냥 제가 말로만 할게요. 상세 페이지는 만약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면 여러 개 따로따로 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이 상품 상세 페이지랑 대표 이미지가 우리가 도매국이라는 어떤, 뭐 간단히 말하면 큰 오픈마켓 같은 거죠. 도매 오픈마켓. 거기 올려져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찾으신 건데, 나중에 이 상품을 올려놓은 지 뭐 바로 팔리지 않고 한 이틀이나 뭐 3일 또는 뭐 일주일 이후에 팔렸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다시 찾으려고 도매국에 들어가셨을 때 상품을 찾으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에
URL을 우리 마진 계산기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상품의 URL을 마진 계산기에 붙여 넣기도 하고 상품의 가격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가격 설정에서 우리가 마진 계산기를 사용할 거고, 마진 계산기는 대략적으로 구해놓은 거지 정확하게 이게 이만큼이 딱 남아요 이렇게 구해놓은 건 아니에요. 일단 마진 계산기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가격을 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뭐 세금 같은 경우도 뭐 부가세 10%가 간이과세 같은 경우 그냥 부가세율로 처리가 되다 보니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거든요. 근데 일단 거기 제가 설명했던 마진 계산기에는 그냥 10%로 설정이 되어 있죠. 어찌됐건 간에 이런 마진 계산기에다가 붙여보게 된다면 대략적인 이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보단 좀 더 많이 남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 마진 계산기로 가격을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상품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 뭐로 할까요? 요런 상품을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 도매국에서는 이 상품이 2,000원에 나와 있는데 실제 보니까 다른 데서는 더 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도매국이나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유통의 경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바로 띄어서 판매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가격이 더 싸게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도매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도매 그 공장 자체가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에서 다른 이제 도매상이죠. 도매상이 상품을 띄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도매국에 올려서 소매상이 사가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유통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즉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조건 내가 상품을 최저가로 팔겠다 이러다가 피봅니다. 네, 우리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팔겠다 보다는 일단은 내가 띄어오는 그 상품의 적정한 마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수고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들을 녹여서 마진을 계산을 해주셔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돼요. 상품을 올리는 거는 실제 돈이 안 들죠. 근데 상품이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예를 들어 뭐 1,500원짜리 상품을 뭐 2,0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0원이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 이제 수수료랑 뭐 등등 나의 어떤 CS 비용이나 배송반품 비용을 다 찻대고 풋대고 하다 보면은 남지 않는 구조 또는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 계산기로 조금 더 안전장치로 걸러내고 가격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실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기 요 단계가 이제 필요하겠죠. 일단은 여기 대표 사진과 상세 페이지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의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가 모두 다 그냥 다운을 받아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매장에서도 저 매장에서도 똑같은 상품이 올려졌구나 라는 게 보여요. 따라서 가격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진짜 피 떠지는 싸움이 되면서 나는 사실 수수료를 거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는 조금 가공을 해서 올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거를 다 생각해서 하기에는 힘들겠죠.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일단 오늘은 도매국에 있는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올릴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목 있죠. 그러니까 이 상품의 그 상품명 요거는 우리가 키워드를 조금 더 찾아서 바꿔서 적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올려보려고 해요.
자, 대략적으로 오늘 할 거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다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다 조금씩 다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내가 실제 상품을 올리는 과정까지를 오늘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도매국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가 저번에 올린 상품으로 난 올리겠어 라고 한다면 그 상품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흐름 자체를 그냥 한번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매국에서 하나 다시 소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네이버에다가 도매국이라고 쳐서 들어가겠죠. 자, 일단 여기 돈 버는 쇼핑 도매국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떤 상품, 아이템을 설정한 게 있다면 검색을 하셔도 되고 지금 마땅히 내가는 그런 부분을 설정은 안 했는데 대략적인 카테고리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인기 100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 자, 저는 인기 100에 패션 잡화 화장품에 있는 카테고리 상품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지금 3,500원에 최소 2개고요. 요거는 양말이 최소 10개씩 판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10개 묶음이면 5,800원이잖아요. 그럼 5,800원에 10개를 묶어서 파는 그런 사이트, 그런 판매로 파셔도 됩니다. 근데 5,8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마진을 좀 붙여서 팔아야겠죠. 최소 구매가 10개니까 그렇게 묶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여드름 압축이고 지금 오늘은 좀 최소 구매 수량이 1개짜리가 좀 덜 보이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상품을 팔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상품을 눌러보세요. 양말 모음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얘는 사업자 회원만 확인 가능, 1개 주문 가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요걸로 팔기 위해서라면 일단 요건 도매매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네요. 만약 사업자로 되어 있으신 분은 1개씩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자로 되어 있으신 분은 이거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사업자가 아니는 라고 가정을 하니까 잠시 나와서 딴 상품을 골라보자. 그러면 멀티 보조 파우치 요거는 최소 구매가 하나고 요거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거는 사용 불가네요. 그쵸? 상세 이미지 사용 불가고 우리 오늘 조건은 최소 하나 그러면서 상세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조건이에요. 사용 허용이라고는 돼 있는데 얘는 문의 한번 하고 해달래요. 참 까다롭네. 그죠? 이거 하실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보시면 요 상품 문의하기가 있거든요. 여기다 얘기 한번 하고 해달라라는 거니까 혹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문의하기에다 남겨놓고 그러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저번보다 상품이 좀 최소 1개짜리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바람막이를 하나 골랐는데 최소 구매 수량 하나가 맞고요. 택배는 2,750원이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상품은 상품 이미지를 사용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오늘 요걸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상품의 가격은 지금 19,000원 정도 하는데 내가 이걸 얼마 정도 올릴지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진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그 대표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상품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경로는 내가 알기 쉽도록 바탕화면에 저번에 만들어 놓은 제 스마트 스토어 폴더에다가 넣을 거고, 그리고 폴더를 한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려고요. 뭐 그냥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뭐 A1, A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으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요거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면 그냥 여기다가도 바람막이 점퍼.jpg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저장이 된 거죠. 대표 이미지를 저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보니까는 뭐 블랙 베이지 뭐 충분하게 있는 것 같으니 이 상품을 올리는 걸로 했고, 이 지금 상세 페이지예요. 그죠? 상세 페이지를 이 바깥쪽에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는 게 하나의 상세 페이지 길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하나짜리 통으로 된 상세 페이지 같아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요 단계까지를 다 한 거예요. 시간 그리 오래 안 걸려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러 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마진 계산기 엑셀 서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진 계산기 엑셀표를 불러왔고, 여기 날짜는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 제가 10월 6일 사이트 주소란에는 아까 그 도매국에 있는 상품 페이지 주소를 넣을 건데요.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니까 요 도매국 요 사이트 요 화면을 끌어다가 요 끝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단축키로 할게요. 자, 만약에 이 화면을 옆에다 붙여서 다른 화면과 같이 보고 싶다면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왼쪽 방향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붙이고 싶으니까 얘는 윈도우랑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양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끌어서 이렇게 옮겨서 붙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 도매국에 있는 이 주소, 요 주소를 쓰셔도 돼요. 요 주소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사이트 주소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고 엔터. 이 주소는 어차피 다 안 보여도 돼요. 왜냐하면 클릭할 때 이 사이트 요 지금 판매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이트 주소를 적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다 보일 필요는 없어요. 자, 도매처는 어차피 지금은 도매국이니까 따로 안 적어도 되겠지만 나중에 도매처들이 많아지면 헷갈리므로 여기다 그냥 도매국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상품명은 요 남자 바람막이에서 요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이 상품이 얼마에 팔고 있냐면 19,000원에 팔고 있죠? 그래서 구입원가는 19,000원. 그리고 이 상품의 배송비가 스마트 스토어에 팔려는 거니까 6% 받고 배송비가 2,750원이래요. 그래서 지불 배송비는 2,750원.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구입원가를 넣으면 요 마진 가격은 이 구입원가의 1.7배 한 가격이 여기 적혀질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7은 그냥 이 마진 계산 엑셀표를 만든 사람이 설정한 임의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일단 32,300원 정도를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기준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 안 볼 만한 가격. 그럼 나는 얼마 정도에 팔 거냐? 예를 들어 나는
뭐 2,000원에 팔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배송비를 3,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배송비까지 판매가에 녹여서 35,000원에 팔고 배송비를 무료 배송으로 할 거야. 이렇게 나가셔도 돼요. 마진율, 최종 마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돼야 네. 제가 가격을 적정하게 잡은 거예요? 남으면 되죠. 일단은 너무 부족하게 남는다가 아니시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생각하는 마진은 최종적으로는 마진이 20%는 좀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 정도를 잡으면은 뭐 적정하다기보다 내가 그래도 좀 만족하게 남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팔아서 여기 적혀지는 최종 마진이라는 건 세금이랑 우리 CS 비용까지 뺀 마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마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통 보면 뭐 60%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런 기본 마진 쪽이 되는 거니까 최종 마진 같은 경우는 그런 세금까지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0마진이 되거나 0이 아니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본인의 그 만족도에 따라 다를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이 상품을 내가 얼마를 팔 거냐, 예를 들어 35,000원에 무료 배송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 3만원에 나는 무료 배송으로 팔아서 좀 더 최적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일단 마진 자체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남는 장사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일단 이 최종 마진은 마이너스가 뜨지는 않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5,000원에 파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가격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마진 계산까지 한 번씩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적당히 다 되신 것 같다면 그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단계로 해볼게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시면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요거 공지창은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팝업창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진 계산기에 있던 요 제품 보니까 저는 바람막이 후드 자켓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네이버를 열어서 거기다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요 화면에서 위쪽 상단의 플러스는 새 탭을 여는 거고 이 부분을 누르면 탭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여기다가 바람막이, 그러니까 제품을 고객 입장에서 쳐보시면 돼요. 바람막이 후드 자켓 뭐 이런 식으로 쳐서 쇼핑으로 가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패션 의류, 남성 의류, 재킷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자 거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남성이라고 안 적었거든요. 여자 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바람막이 후드 자켓을 치면은 남성 의류 재킷 쪽에 카테고리 있는 게 먼저 뜬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전 남성 의류 재킷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그런 카테고리명은 뭐 재킷 이렇게 적으면 남성 의류 재킷 나오죠? 이렇게 골라서 넣으면 돼요. 상품명, 자, 상품명은 우리가 마진 계산기에 있는 그러니까 도매국에 있는 이 상품명을 그대로 넣으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이 이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예,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좀 가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만약에 남성 뭐 바람막이 자켓이다, 뭐 바람막이다 라고 했을 때 쇼핑에 가보시면 여기 있는 쇼핑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 마스터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도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요 쇼핑 연관 키워드라든지 자동 완성어에 뜨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뜨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쓸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들 중에서 좀 가져와서 우리가 상품의 제목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남자 바람막이 점퍼, 자켓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좀 고쳐보자면 이름 자체가 뭐 저는 일단 요 정도로 지어볼게요. 자, 그러고 상품명을 복사를 해서 여기 스토어의 상품명에다 붙이고 검색 품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자, 이름 짓는 부분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막이 후드 자켓을 치고 쇼핑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상품들이 떠 있는데 얘네들은 광고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것까지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네들서부터는 많이 팔린 것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이 팔린 것들의 이 키워드들 있죠. 여기 쓰여진 이 키워드 중에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져다가 상품명에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 짓는 부분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런 데서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그리고 이렇게 상품명에서 따와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나 요거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서 보실 거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도구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뽑아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분 러닝 재킷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더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이 정도만 일단 이름을 짓고요. 자,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판매가 설정을 할게요. 판매가는 이 제품의 경우 저는 35,000원에 올리겠다라고 지었죠. 그러면 요거는 일단 가격을 35,000원을 적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뜯어서 옆에다 두시면 옆에 이렇게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재고 수량은 옵션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재고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옵션을 넣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저는 직접 입력을 할게요. 조합형으로 할 거고, 도매국에 상품 파는 거를 좀 보면은 얘가 옵션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눌러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딴 게 나왔어.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체 옵션 보기라면 이렇게 옵션을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적으면 편하죠. 옵션명 옵션 값 블랙 95 블랙 100 블랙 105 베이지 95 베이지 100 베이지 105 블루 95 블루 100 블루 105 얘는 이렇게 적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색상 사이즈로 나눠서 하겠다. 그때는 이제 옵션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죠? 좀 줄여서 볼게요. 옵션이 2개가 되면 여기가 이제 색상, 이 밑에가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 이렇게 적는 경우면 블랙, 그 다음에 베이지, 블루 이렇게 3가지가 색상이죠. 사이즈는 95, 100, 105가 사이즈네요. 이렇게 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밑에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옵션에 따라 옵션가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고는 달라지죠. 그래서 재고 수량을 좀 볼 건데, 얘가 보니까 막 500개, 300개, 600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똑같이 500개, 300개, 600개 이런 식으로 다 적으려면은 이걸 다 일일이 받아 적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얘를 그냥 재고를 체크해서 그냥 내가 재고 수량 100개씩만 올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 목록 일괄로 바꾸면 재고가 다 100개로 올려져서 들어왔죠? 선생님, 그러면 도매국에 있는 재고가 하나밖에 없으면 저도 그냥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맞겠죠? 아니면 도매국 말고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도매국에 상품을 올렸는데 도매국에 찾아보니까 상품이 비싸졌거나 아니면 상품이 빠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찾아보는 거예요. 쇼핑몰들도. 똑같은 상품을 올려놓은 데가 어딘가 있을 거고, 내가 도매국에서 찾은 단가보다, 도매국의 단가보다 더 싼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거기서 그냥 바로 주문을 해서 저 고객한테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조건 뭐 그렇게 방법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보조 배터리를 5,000원에 올려놓은 상품이 있었는데 5,000원에 팔려고 보니까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는 한 3,500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품이 나한테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면 도매국에서 5,000원에 보내는 것보단 저 예를 들어 뭐 옥션이나 G마켓에 있는 상품, 다른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죠. 그거를 보내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시기도 해요. 그때 이제 그냥 고객명 적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배송을 보내게 되는 거고, 송장 번호는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 송장 번호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 처리를 합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 거를 같이 보내는 건 또 안 돼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이 A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만약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송장 번호를 적는 부분에서 겹쳐지겠죠. 그럼 송장 번호가 겹쳐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사실은 네이버에도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이제 다른 송장 번호들 있잖아요. 뭐 반값 택배든 뭐 다른 송장 번호들, 그런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서 처리하시면 처리가 돼요. 또는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배송 부분에 살짝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송장 번호는 고객한테 직접 전화로, 그러니까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문해 보신 게 만약에 쇼핑몰에서 많이 주문해 보셨으면 언젠가는 겪어 보셨을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통 보통 이제 상점 파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 계세요. 자, 일단 재고 부분 얘기하다 조금 딴 길로 샜는데, 저 요 화면 일단 닫을게요. 자, 옵션가랑 재고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마저 받고요. 없으시다면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넘기는 부분까지 쭉 나가 볼게요. 옵션가에 설정 안 하는 거 하나 더 주세요. 옵션가가 설정 안 하면 뭐냐면요, 단일 상품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상품이 예를 들어 티셔츠 같은 경우 빨강, 노랑, 뭐 파랑 요렇게를 판다면 옵션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티셔츠를 파는데 흰색 티셔츠밖에 안 팔고 프리 사이즈밖에 안 팔아요. 그럼 옵션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네. 옵션가를 내니까 처음에 그 이미지 저장해서 보기라면 네. 컬러 추가 상품이 2개가 창이 뜨는데 네.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 요걸로 보신 거잖아요. 요거 말고 직접 입력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상품 이미지입니다. 대표 이미지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넣어 주실 건데, 사실 도매국에서 우리 가져오는 사진들은 1000에 1000픽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나중엔 재편집을 통해서 1000에 1000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0에 1000이 아닌 상태로 상품을 올리게 되면 상품 확대 보기가 안 돼요. 어떤 쇼핑몰에 가보면 상품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어떤 쇼핑몰에서는 확대가 안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1000에 1000 만들기 쉬워요. 미리 캠퍼스에서 1000에 1000 키고 아까 그 사진을 업로드한 걸 붙여넣고 크기 맞춰서 저장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확대 기능이 제공되는 부분이라 나중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거를 좀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올릴게요. 클릭, 내 사진 해서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 있는 바람막이 선택해서 열기. 사실 팔 때 이렇게는 안 올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개가 보이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선 같은 상품이면은 싼 거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수정된 다른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올리게 됩니다만 오늘은 그냥 올릴게요.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품을 보신다라고 할 때는 상세 페이지에서 추가 이미지를 좀 더 뽑아서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세 설명이에요. 여기 녹색 버튼 보이시죠?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상품을 올릴 건데, 가급적이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스마트 스토어가 어디 거예요? 네이버 거죠. 네이버는 실제 뭐 하는 사이트예요? 검색 엔진, 즉 검색 사이트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데 이제 옥션하고 G마켓 이런 데 올리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도 좀 긁어서 실제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는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파시는 그런 업체들은 사진만 딱 올리기보다 여기다 이제 그 키워드가 들어간 글도 적으시면서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하긴 조금 힘드니까 인용구 정도만 하나 넣고 사진 넣어볼게요. 인용구
여기 내용 입력하세요에 대략 우리 상품에 대한 이 제목 정도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95, 사이즈 100, 105가 있었고요. 아까 블랙 뭐가 있었지? 도매국창을 내가 닫진 않았을 건데 여기 가서 봐야겠다. 이게 이렇게 눌러서 보면 바로 열려서 되게 편해요. 해놓으면 블랙, 베이지, 블루였네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뭐 키워드를 조금 더 포함해서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 사진을 눌러서 내 사진, 상세 페이지 선택하고 열기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지겠죠? 자, 등록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등록되면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자, 상품 주요 정보, 모델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델명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선생님? 예, 안 넣으셔도 돼요. 모델명은 거의 뭐랄까요, 거기만 거의 있잖아요. 모델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자제품 이런 데는 모델명이 있는데, 저런 옷에는 사실 모델명이 마땅히 없죠. 뭐 브랜드랑 제조사도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 내비두셔도 돼요. 자, 이 브랜드나 제조사 모델명을 적는 이유는 카테고리로 묶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키보드다 또는 마우스다 라고 하면요, 조금 딴 얘기가 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쇼핑을 할 때 이 상품이면은 이 상품에 요 모델명이랑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카탈로그로 묶여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묶기 위해서 넣는 게 요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경우는 내가 최저가가 아닌 이상은 그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어봤자 크게 도움은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건 넣지 않으셔도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를 넣을 때는 제가 도매국에서 가져온 그 회사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임의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삼성이면 삼성 이런 브랜드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특별히 브랜드를 모르겠거나 했을 때는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브랜드를 직접 적어서 넣으셔도 돼요. 자, 종류는 저는 야상 재킷이고요. 후드 재킷이네요. 캐주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캐주얼까지 체크해보자. 아, 2개까지. 주요 소재. 상세 페이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총기장, 기본 기장 정도 되고, 컬러는 후드 넥이다. 핏은 기본 핏이다. 뭐 패턴은 뭐 기타, 소매 기장, 긴팔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상품의 속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다 네. 누르면 그냥 안 네. 넣어도 되죠? 그래도 대략적으로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일단 이 상품 주요 정보에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아예 안 넣는 건 좀 그렇고, 보시고
뭐 예를 들어 재킷 같은 경우 긴팔이다. 그럼 긴팔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라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도 괜찮고요. KC 인증은 없으니까 없음으로 갈게요. 원산지 이거는 아까 스토어 보면은 얘가 중국이니까 얘는 국산이 아니고 수입산 아시아 중국으로 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고시 상품군은 의류죠. 그럼 뭐 소재, 색상, 치수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진짜 팔 때는 사실 요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아는 게 뭐 블랙, 뭐 블루 뭐 이런 거면은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다 적기 힘드신 경우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이렇게 누르면 다 상품 상세 참조가 적힙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얼마나 정보를 알려주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송이고 택배로 할 거고 저번에 이제 입력한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달라진 것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저는 배송비를 얼마를 받기로 했었는지 보면은 배송비가 35,000원에 배송비 무료 배송이었으니까 얘는 무료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출고지가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판매자 주소인데요. 바꾸실 거면 등록해서 바꾸셔도 되고 근데 일일이 이걸 출고지 반품지를 바꾸려면은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그런 문구를 나중엔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지역별 차등 배송비 있잖아요. 아, 네. 그거는 지역별 차등 배송비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도서상간 제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쵸. 요거는 배송비를 우리가 묶음 배송이나 뭐 이런 배송비에 대한 설정을 넣는 게 있어요. 거기서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택배사가 없어요. 네,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거나 넣으세요. 네. 원래 여기 상품관리에 배송정보관리에 보시면 이렇게 배송비 묶음 그룹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만들어서 배송비 묶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내가 묶음 그룹명을 정하는 거예요. 사용 여부 사용으로 해서 뭐 기본으로 해놓으면 이게 계속 뜨겠죠. 뭐 나는 가장 작은 배송비로 할 거다 또는 묶음 그룹 중에는 가장 큰 배송비로 할 거다. 큰 배송비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를 설정하겠다 하면은 배송 권역이 생겨요. 2권역으로 할 수도 있고 3권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주도냐 아니냐만 따지려면은 2권역인 거고 제주도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섬이냐 도서상간이냐 하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더 정확하게는 이거는 택배사에 물어보면은 정확한 배송비를 알 수가 있을 건데요. 그건 이제 택배사랑 거래할 때도 좀 물어보기가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어보기 좀 그렇죠.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그냥 뭐 5,000원 뭐 6,000, 뭐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묶음 배송은 네. 그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도 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묶음 배송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몰에서 예를 들어 선크림도 사면서 핸드크림도 사면서 여러 개를 사서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배송비는 3,000원을 하면서 여러 상품들을 사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묶음 배송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도매국에는 묶음 배송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사실은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아니라 얘는 뭐 JH 트레이닝이라면은 예를 들어 다른 뭐 이런 곳은 또 다른
업체에서 올린 걸 거거든요. 뭐 이너리즘이라든지. 그러니까 업체가 다 다르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묶음 배송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럼 요건 이제 개별 배송으로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물의 경우는 묶음 배송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위탁물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내가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묶음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하는 쪽 그거 조금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럴게요. 여기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는 부분에서는 상품군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다양한 상품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세 상품 참조로 전체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파티용품인데 그런 게 없는 거는 대략으로 뭐 기타 재화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를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일단 요거를 그래도 뭔가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가 채워져요. 자, 일단 배송 택배사는 지금 아무거나 골라요. 그리고 배송은 만약 일반 배송이 있고 오늘 출발이 있는데 보면 택배사들이 아까 도매국에서 보니까 뭐 0.21 만에 배송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거의 그래도 바로바로 아마 확인해서 재고를 보내줄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일반 배송도 괜찮고 아니면 오늘 출발로 하셔도 돼요. 오늘 출발의 경우 기준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일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결제 완료한 상품의 경우 오늘 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하게 된다면 평일 12시까지 결제 완료된 주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보내준다라는 거는 택배사에다가 연락해서 처리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배송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오늘 출발은 주문을 하면 우리가 오늘 발송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일반 배송은 3일 안에 발송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근데 고객의 입장으로는 오늘 출발이 적혀 있는 걸 좀 더 선호는 해요. 그쵸?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품 교환. 아니, 그냥 일반으로 해주세요, 지금은. 왜냐면 아직 우리가 배송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일반 배송 하시고 나중에 이제 빨리 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매국에 보면은 상품들마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 상품의 경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2일 이내 출고, 평균 출고율 0.5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뭐 그렇다면은 이 상품은요. 이 상품은 3일 이내 출고, 평균 출고율 0.1일 빠른 배송을 해준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빠른 배송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내가 오늘 출발로 해서 넣어도 되기는 하겠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업체가 늦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1일까지는 미뤄서 배송을 해줄 수가 있기는 해요. 오늘 출발의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업체에서 더 늦어지게 돼서 만약에 3일 안에 배송이 좀 발송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에 한해서는 연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최대는 3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3개월까지 연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고가 전혀 없어서
고객이 빨리 포기하게 하고자 할 때 그때 가끔 써먹는 방법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배송비랑 출고지 요거 한번 쭉 보았고요. 그 다음 AS 특이사항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저번에 적은 대로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따로 고치진 않아도 되겠죠. 넘어가고, 추가 상품은 내가 이 상품 외에 더 추가로 이 상품을 산 사람들한테 팔 게 있다면 그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미료를 판다. 그러면 조미료 바구니를 고객이 더 사게 추가 상품으로 연결을 해 놓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설정하는 메뉴예요. 넘어갈게요. 구매 혜택 조건 따로 뭐 설정할 거 없으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 설정 태그 입력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관련된 태그를 10개까지 최대 적을 수가 있고요.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하면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태그들 보입니다.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페이지 타이틀은 따로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품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우리 스토어에 소개글 있죠. 그게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이 상품을 팔 때 스토어의 소개글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 상품과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키워드가 들어가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요. 남성 2023 신상 남성 바람막이 후드 자켓 윈드 점퍼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뜨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디에 보이는 거냐면 크롤러라고 해서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정보를 긁을 때 긁어서 볼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필요한 내용 이렇게 태그랑 비슷하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판매자 코드는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도매국 말고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상품이 어디서 사왔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땐 여기다 도매국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고객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상품 볼 때 이게 도매국에서 가져왔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해두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노출 채널 스마트 스토어 맞고요. 다 됐다면 검색 품질 체크 문제 없죠? 그러고 저장하기 하면은 AS 책임자 이거는 저장해보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뜨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하면 이렇게 잘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요거를 달아놨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공지 같은 걸로 붙이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넣는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작성하는 거 같이 해보고 네,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 한번 완성해 보시면 되겠어요. 상품 조회 수정으로 잠시 가볼게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관리창에서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으로 가시면 좀 전에 내가 올렸던 상품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을 검색해보면 상품의 종류들이 뜨는데요. 혹시 여기 판매자 상품 코드 보이세요? 아마 상품 코드를 따로 안 적는 경우 이렇게 빈칸으로 표시가 될 거고 판매자 상품 코드를 뭐라고 적은 경우 그게 여기 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매국에서 샀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도매국을 예를 들어 뭐 D로 해가지고 뭐 이 상품의 고유 번호를 내가 매겨서 상품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면 뭐 마진 계산기 자체에서도 이 상품에 대한 코드란을 하나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D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매겨서 설정을 해두면은 지금 좀 얘가 좀 동작이 좀 이상하게 해서 지금 매기 적을 수가 좀 없는데 상품에 나온 상품 번호를 적어서 관리해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상품이 한두 개일 때는 헷갈리지 않는데 상품이 진짜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품이 어디 있는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유 번호를 적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도매국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만 해놔도 아 이게 도매국에서 가져온 상품이구나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판매자 상품 코드예요.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수정하겠다는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확인 누르면은 수정창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 사진의 대표 이미지나 아니면은 상세 설명을 바꾸거나 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상품 등록 부분에 일단 질문사항 잠시 받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문제없이 잘 올려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0일이네요. 그죠? 자꾸 월요일이라고 해서 월요일날 또 오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10월 10일날 오시는 거고 10월 10일날 일단 저희 할 활동으로는 마찬가지로 도매국에서 상품을 올리시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좀 다른 점은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대표 사진 추가 이미지를 제작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거를 이용해서 아까 긴 상품 페이지 있었죠? 상품 상세 페이지 자르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올리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할 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그 이후에 제가 아마 아까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 문구 작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일단 미리 캔버스 로 만드는 거라서 뭐 만드는 방법만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예제로 쓰실 만한 이미지들을 드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 대략적으로는 요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그러니까 오늘 한 거랑 좀 비슷하고 조금 더 수정하는 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화요일 날 네. 상품을 뭘 팔지를 도매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도매국에 상품을 올리는 거를 굳이 찾아온다기보다는 뭐 그날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따로 뭐 준비물이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날 이제 도매국에서 상품을 소싱을 할 거예요. 물론 찾아오실 분은 찾아오셔도 되고 사진 찍는 거는 10월 저희 2회 이제 11일 날 정도에 조금 더 볼 건데 이날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목금에 이제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날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배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 주문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팝업 공지창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간다면 쿠폰 제작하는 거. 요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0월 12일, 13일에가 우리가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 다음 주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2시 50분으로 퇴실 가능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